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75세 아버지의 충격 고백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 손에 잃은 부부의 끔찍한 실화. 당신의 진명에 지금 안전하십니까?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대출원금 8천만 원 연체. 서명은 이만수. 소유주는 이도현. 숨이 막혔다. 이 집이 내 명의가 아니라니. 현관 바닥이 기울어지고 발이 풀렸다. 병원 천장을 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도현아, 너였구나. 사흘 전 대문이 열리던 소리가 귓가를 긁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명의만 잠깐 빌리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다. 가장 무서운 건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이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의 파란만장한 풍파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 앞마당에 이만수 씨가 서 있습니다. 75세의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대문 앞 화단을 정리합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으로 산 이 집은 그의 자랑이자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 도현이 온대요. 안에서 아내 정자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수 씨의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큰아들 도현. 3년 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뭐하러? 글쎄요. 전화로는 그냥 인사드리러 온다고만. 만수 씨는 흙을 털며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냥 오는 법은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현이 들어섭니다. 45세,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내 지은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만 가방 모서리는 낡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현이. 오랜만이구나. 정자 씨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텔레비전만 봅니다. 아버지. 왔니? 짧은 대답. 도현은 입술을 깨뭅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네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3년 동안 소식도 안 드리고. 이제 와서 무슨. 만수 씨가 차갑게 말을 자릅니다. 정자 씨가 급히 분위기를 풀려 합니다. 아니야. 사업이 어려우면 다들 그러는 거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도현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눈물입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다시 시작하려고요. 친구가 중국 쪽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요. 화장품 수입 사업인데 요즘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정말 잘 팔린다고. 그만. 만수 씨가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다. 그때도 친구가 좋은 사업 있다고 절대 안 망한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니? 내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그냥 날렸잖아. 그때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미 계약도 다 됐고 중국 바이어도 확보했어요. 그냥 초기 자금만 좀. 없다. 아버지. 없다니까. 이제 우리도 늙었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 집 수리할 돈도 모아야 하고. 넣어줄 돈 없어. 도현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아버님, 저희가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의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명의? 네.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저희 신용이 좀. 아시잖아요. 3년 전 일 때문에.
근데 아버님 명의로 하면 금방 나온대요. 이자는 저희가 다 내고요. 원금도 6개월 안에 갚을게요. 정자 씨가 남편을 바라봅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분명에 빌려주는 건 더 위험해. 나중에 뭐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야. 아버지,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진짜 이번만 성공하면 모든 빚 다 갚고 아버지 모시고 좋은데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여행은 무슨.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만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도현은 주먹을 줍니다. 밤 11시, 부부의 침실. 여보. 정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도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명의만 빌려주는 건데 뭐 그리 큰일이겠어요. 애가 이번엔 진짜 간절해 보이던데. 당신도 3년 전 일 잊었소? 그래도 큰 아들인데. 평생 다시 못 볼 것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할 순 없잖아요. 만수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 빛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특히 돈 맛본 사람은 더 그렇지. 그래도 당신 마음은 알겠소. 근데 나는 못해. 내 명의로 뭔가 잘못되면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되는지 당신도 알잖소. 정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매일 같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과일을 들고, 때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들고 옵니다. 아버지,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 있길래 샀어요. 아버지, 요즘 허리 어떠세요? 제가 좋은 파스 가져왔어요. 아버지, 날씨 추워지는데 내복 새로 사드릴게요. 만수 씨는 차갑게 대합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조금씩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보, 도현이가 요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매일 와서 우리 챙겨주고. 그게 다 계산이야.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아들이 부모 챙기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만수 씨는 신문을 덮습니다. 당신 정말 모르겠소? 저 녀석 눈빛을 봐요. 매번 와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둘러보잖아. 정자 씨는 남편의 말이 너무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2주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도현과 지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만수 씨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다가 돌아봅니다. 또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하려고 변호사랑 다 상담했어요. 도현이 서류를 꺼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단순 명의대여 계약서예요. 여기 보시면 6개월 후에 자동으로 명의가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만든 거예요. 만수 씨가 서류를 받아듭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합니다. 이거 변호사가 봤다고? 네,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직접 검토해줬어요. 아버지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만들었다고 확인해줬어요. 정자 씨가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준비해왔는데. 도현이 진심인 것 같아요. 만수 씨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아니야. 안 돼. 아버지, 대체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제가 뭘 더 해야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은이 남편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 3년 동안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 밤마다 전화 오는 거 견디면서 그래도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려고 버텼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는데 아버지는 저를 도둑 보듯이 하시네요. 도둑 보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걱정이요? 아니에요. 그냥 저를 못 믿는 거죠. 아버지는 저를 3년 전 그 실패한 사업가로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못 믿어. 왜냐하면 내가 그때 한 약속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만수 씨의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1년 안에 갚는다더니 3년이 지났어.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돈 얘기야.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럼 저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현이 소리를 지릅니다. 정자 씨가 놀라 일어섭니다. 도현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니. 어머니도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머니는 제 편 아니에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도현은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만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도현아, 나도 내 아버지야. 내가 힘든 거 모르는 게 아냐. 근데 나도 이제 늙었어. 이 나이에 뭔가 잘못되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고. 알겠니? 도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아버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근데 실제로 은행 대출은 저희가 더 알아보고 확실히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 진행하는 걸로요. 그냥 서류만 준비해 두는 거예요. 서류에 도장 찍는 게 무슨 장난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서류가 있어야 중국 바이어들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금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정자 씨가 남편을 바라봅니다. 만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줘. 아버지, 일주일 후면 늦어요. 바이어가 다른 데랑 계약할 거라고요. 그럼 다른 데 가든지. 나는 못해. 만수 씨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도현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 도현의 차 안. 여보, 이러다 정말 안 되겠어요. 지은이 초조하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너무 완고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아들한테 냉정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원래 그래.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바뀌셔. 그럼 어떡해요? 우리 다음 주까지 3천만 원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 친구들도 다 연락 끊겼잖아요. 도현이 핸들을 꽉 쥡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어머님을? 응.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하면 달라질 거야. 어머니는 나한테 마음이 약하시거든. 근데 어떻게? 도현의 눈빛이 변합니다. 내일 당신이 혼자 가. 그리고 울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해. 빚쟁이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도. 며느리 우는 거 보면 어머니가 마음 약해지시겠지. 정말 그게 될까요?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다음 날 오후 지은이 정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정자 씨의 손을 잡습니다. 만수 씨는 경로당에 가고 없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하다니? 빚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도현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걱정 끼쳐드릴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 지금 1억 가까이 빚이 있어요. 정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1억이나? 네. 3년 전 사업 실패하고 나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요. 처음엔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만 갚다 보니까 원금은 하나도 안 줄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눈물입니다. 저희 지금 집도 월세인데 보증금도 빼야 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집 팔 거래요. 그럼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어머, 그럼 어떡해. 그래서 도현 씨가 이번 사업을 정말 간절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만 성공하면 빚도 다 갚고
제대로 된 집도 살 수 있는데. 근데 아버님이. 정자 씨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버님 좀 설득해 주세요. 저희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마저 안 되면 저희. 지은이 얼굴을 가리고 흐느낍니다. 저희 아이 때문에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애 아빠 걱정하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찢어져요. 아이라고? 정자 씨가 놀랍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임신 3개월이에요. 도현이는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자 씨의 눈이 커집니다. 손자라니. 정말이니?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병원비도 없고 영양제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있어요. 정자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은을 끌어안습니다. 알겠어,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아버지한테 내가 말해볼게. 정말이세요? 어머님. 그래,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줘야지. 기다려, 내가 꼭 아버지를 설득할게. 지은은 정자 씨의 품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저녁. 여보, 우리 손자 생긴대요. 정자 씨가 저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손자. 네, 지은이가 임신했대요. 3개월 됐다는데 우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나 봐요. 만수 씨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보,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손자 생각해서라도. 손자 핑계 대지 마소. 손자는 손자고 사업은 사업이야. 근데 지은이 말로는 빚이 1억이나 된대요. 집도 나가야 한다고 하고. 그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여보. 정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게다가 손자까지 있는데. 당신 정말 그렇게 냉정할 거예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요. 우리가 지금 도와주면 6개월 후에 또 올 거야. 그때는 또 다른 이유로.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아들이 길바닥에 나 앉아도 모른 척 하자고요? 뭘 또 그렇게까지. 당신은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더 탐욕스러워 보여요. 정자 씨가 식탁을 치고 일어섭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낸 건 처음입니다. 만수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요. 결국 자신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내가 흘린 눈물이 계속 떠오릅니다. 손자라는 말도 마음을 흔듭니다. 정말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도현의 눈빛, 지은의 말투, 모든 게 계산적으로 느껴집니다. 3일 후. 결국 만수 씨는 도장을 찍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야 6개월 안에 명의를 돌려받는 거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현이 서류를 챙깁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흥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살 수 있게 할게요. 말은 그만하고 어서 가. 만수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마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우리 도현이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만수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2주 후. 만수 씨는 계속 불안합니다.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도현이가 잘하고 있을 거예요. 글쎄. 어제 도현이한테 전화했더니
중국 바이어랑 잘 진행되고 있대요. 다음 달이면 첫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지만 만수 씨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우편함을 확인하고 전화벨 소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보,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요? 도현이 잘하고 있다잖아요. 당신은 정말 아무 걱정 없소? 걱정해야 되죠. 근데 이미 도장 찍었는데 어떡해요? 이제는 도현이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만수 씨는 한숨만 쉽니다. 1개월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자 씨가 우편물을 들고 뛰어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 통지서가 왔어요. 뭐? 만수 씨가 받아봅니다. 대출원금 8천만 원 연체. 3개월 이상 이자 미납. 즉시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 예정.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부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고객님 명의로 3개월 전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8천만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요? 우리 집을? 네, 여기 등기부등본 보시면. 은행원이 서류를 내밉니다. 만수 씨와 정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봅니다. 소유주 이도현. 이게 무슨. 정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립니다. 고객님, 그런데 이게 고객님 명의가 아니시라고요? 그럼 명의 도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만수 씨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날 그 서류. 도현이 가져온 그 서류. 변호사가 확인했다던 그 서류. 여보, 그때 서류. 그게. 설마 그게. 부부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서류 사본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현이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급히 도현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20번을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지은에게도 전화합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도현이 집으로 가보자. 도현의 집 앞. 도현아, 도현아. 만수 씨가 문을 두드립니다. 주먹이 아플 정도로 세게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웃이 나옵니다. 누구 찾으세요? 이도현 씨 집 아닌가요? 아, 그 집 일주일 전에 이사 갔어요. 새벽에 짐 빼서 나가던데. 만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집니다. 여보, 여보. 정자 씨가 남편을 부축합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아들한테 당한 거예요? 만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숨이 막힙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래요? 가슴이. 만수 씨가 가슴을 움켜쥡니다. 정자 씨가 비명을 지릅니다. 여보, 누가 좀 도와주세요. 병원 응급실. 환자분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세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어요. 정자 씨는 남편 곁을 지킵니다. 만수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정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고 흐느낍니다. 내가 도현이 편만 들어서, 내가 손자 얘기에 넘어가서, 다 내 잘못이에요. 만수 씨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가 말합니다. 당신 잘못. 아니요. 내가 막지 못한 게 잘못이지. 집이 없어졌어요.
그 말을 하고 만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75년을 살면서 남자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참았던 눈물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만수 씨는 정자 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습니다.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찰이 조서를 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집 명의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도망갔어요. 서류에 도장을 직접 찍으신 거죠? 네. 하지만 그게 명의 이전 서류인 줄 몰랐어요. 아들이 단순 명의대여 계약서라고 해서. 어르신, 그렇다면 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본도 안 주고 다 가져갔어요. 경찰이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법도 가족도 모두 자신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대출금은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르신께서 책임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한다고요? 네. 명의가 도용됐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자 씨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2주 후, 만수 씨와 정자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합니다. 집을 빼앗긴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정자 씨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오. 아니에요.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내가 너무 아들한테만 마음이 쏠려서. 정자 씨가 무너져 내립니다. 만수 씨가 아내를 끌어안습니다. 이제 그만.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소. 우리 앞으로라도 잘 살아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화단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40년 동안 가꾼 장미, 할아버지가 심었던 소나무. 모두 버리고 가야 합니다. 좁은 원룸의 낡은 가구들이 빼곡합니다. 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생 지켜온 집. 그걸 아들 손에 어이없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드세요. 정자 씨가 라면을 끓여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저녁입니다. 입맛이 없소. 그래도 드셔야죠. 안 그러면 쓰러져요. 만수 씨는 한 숟가락 뜹니다. 싱거운 라면이 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이만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한빛은행 대출관리팀입니다. 연체된 대출금 8천만 원에 대해. 만수 씨가 전화를 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전화입니다. 은행에서요? 응.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명의가 우리 것이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우리 책임이래요. 정자 씨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도현이를 너무 믿었어요.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손자도 없는데.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오. 다만 세상이 우리 생각보다 더 차가웠을 뿐이지. 둘은 말없이 식은 라면을 먹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꿈만 같습니다. 3주 후. 아버지, 어머니. 현관문이 열리고 둘째 아들 수연이 뛰어들어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수연아, 형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소식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수연은 42세, 지방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형과는 달리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미안하다. 내 형 때문에 창피한 꼴 보였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미안하죠. 제가 자주 올라와서 살펴봤어야 했는데.
수연이 좁은 방을 둘러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린 시절 넓은 마당에서 놀던 그 집. 이제는 이렇게 좁은 원룸입니다. 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른다. 경찰도 찾고 있는데 행방이 묘연하대. 제가 찾아볼게요. 형 친구들한테 연락해보고 전에 살던 동네도 가보고.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만수 씨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녀석은 내 아들이 아니야. 찾아봤자 뭐 하겠니? 또 거짓말만 할 텐데. 그래도 형이잖아요. 제가 만나서 제대로 따져볼게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넌 내 가정이나 잘 챙겨라. 우리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 보여요? 수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돈을 모아볼게요. 제 집이 전세인데 그걸 빼면 1억 정도는 되니까. 그걸로 월세라도 좀 나은 데로 옮기시고. 안 돼. 너한테까지 피해 줄 순 없어. 무슨 피해예요? 전 아들인데요. 당연히 해야죠. 정자 씨가 수연의 손을 잡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내 마음만 받을게. 너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도 있잖니. 우리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세 사람은 그렇게 원룸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은 형을 찾아다닙니다. 형의 옛 친구들, 사업 동료들, 전에 살던 동네까지. 하지만 아무도 도현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도현이요? 한 달 전에 술 한잔 하자고 연락 왔었는데 그 뒤로는 연락 없어요. 이도현? 그 친구 요즘 중국 쪽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연은 깜짝 놀랍니다. 혹시 정말 도망간 건가? 그때 한 친구가 말합니다. 참, 그러고 보니 도현이가 가라오케에서 술 먹는 거 봤어요. 한 2주 전쯤. 가라오케 어디요? 강남 쪽이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비싼 양주 시켜놓고 여자들이랑 놀고 있더라고요. 수연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형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고요? 부모님은 좁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연명하시는데 형은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일주일 동안 강남을 돌아다닙니다. 회사 휴가까지 내고 매일 밤 가라오케를 찾아다닙니다. 몇 번째 가게에서 드디어 도현을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 그 사람. 며칠 전까지 자주 왔어요. 지은이라는 여자랑. 지금도 와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전화번호 알아요? 끊겼어요. 새 번호를 몰라서. 그럼 이거라도 보세요. 종업원이 명함을 하나 꺼냅니다. 그 손님이 두고 간 건데. 혹시 아는 사람 오면 전해주라고 했거든요. 수연은 명함을 받습니다. 차이나 트레이딩 대표 이도현. 그리고 하단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 수연은 그 주소로 찾아갑니다. 낡은 오피스텔 3층. 그가 문을 두드립니다. 형. 이도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수연아. 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섭니다. 며칠째 씻지 않은 듯한 얼굴, 구겨진 옷차림. 방 안에는 술병이 굴러다닙니다. 형, 대체 뭐 하는 거야? 수연이 형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게 형이 할 짓이야?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고도 사람이야?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 형은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아? 좁은 원룸에서 라면 먹으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사셔. 그런데 형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현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무슨 소리야? 사업이 안 풀렸어. 중국 바이어가 사기였어. 계약금만 받고 잠적했어.
그래서 나도 그게 부모님 집까지 빼앗을 이유가 돼. 형, 그건 범죄야. 형, 지금 경찰이 찾고 있어.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경찰? 당연하지.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형은 교도소 가야 해. 수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정말 위험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2억이 넘어.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래서 부모님 집을 몰래 대출받고 집을 팔았어. 도현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형은 정말 사람이 아니야. 수연이 형을 밀쳐냅니다. 도현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형,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해야 해. 안 돼. 내가 들어가면 지은이는 어떡해. 형수만. 아이는? 수연이 비웃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지. 형수 임신했다는 거. 도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거짓말이었어. 어머니 마음을 움직이려고.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계산적이었다니. 형은 이제 정말 끝이야. 형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꼭 돈 갚을게. 부모님 집도 되찾을게. 어떻게? 형한테 뭐가 있는데? 도현이 방 안쪽을 가리킵니다. 저기 짐 좀 봐봐. 수연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어보니 중국산 화장품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뭐야?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이야. 원래는 이걸로 사업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판로가 막혔어. 근데 이거 원가로만 팔아도 5천만 원은 돼. 그걸로 일단 은행 이자라도 갚으려고. 수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형,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형이 한 일이 중요한 거라고.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나도 살아야 하잖아. 도현이 바닥에 엎드려 옵니다. 진짜 눈물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연은 형을 내려다봅니다.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던 형.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나서주던 형. 그 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형, 나는 더 이상 형 편 들어줄 수 없어. 형이 스스로 책임져야 해. 수연이 문을 닫고 나갑니다. 뒤에서 도현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틀 후 원룸. 수연이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을 찾았어요. 뭐? 인천에 있어요. 오피스텔에. 수연이 만난 일을 얘기합니다. 만수 씨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형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아버지. 그래. 신고해라. 만수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정말 도현이를 경찰에 넘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소? 모르겠어요. 아들인데. 그래도 아들인데. 근데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부모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자 씨가 흐느낍니다. 여보, 나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도현이를 용서해야 할지, 벌을 줘야 할지. 만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도현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흘 후 경찰서. 경찰이 도현을 찾아냅니다. 수연이 제보한 주소로 찾아가 연행합니다. 이도현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현은 순순히 따라옵니다.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이 묻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현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저도 처음엔 진짜 사업할 생각이었어요. 성공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그런데요. 그런데 자꾸 실패하니까, 자꾸 빚만 늘어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속인 겁니까? 네.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진짜 같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사업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들어본 변명입니다. 일주일 후 구치소. 만수 씨와 정자 씨가 도현을 면회옵니다. 유리창 너머로 초췌한 도현이 앉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현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자 씨가 눈물을 닦습니다. 만수 씨는 표정 없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도현아, 내 아버지. 너 지금 진심으로 미안한 거니? 아니면 잡혀서 미안한 거니? 도현이 고개를 듭니다. 아버지의 눈을 봅니다. 진심이에요. 아버지, 여기 들어와서 매일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아버지, 저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사업에 미쳤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수 씨가 천천히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효도가 되니?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 늦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아버지, 도현아, 너 이제 벌을 받아야 해. 그게 내가 다시 사람 되는 길이야. 도현이 눈물을 흘립니다. 네.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벌 받을게요. 그리고 나와서 꼭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답할게요. 정자 씨가 유리창에 손을 댑니다. 도현아, 엄마는 너무 원망스러워. 근데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세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개월 후 검찰 조사. 검사가 도현을 조사합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도현 씨 명의를 가로챌 때 공모자가 있었습니까? 아내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서류를 위조했고 부동산 등기 이전 업무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요? 뭐가 더 있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이 지은이 아이디어였습니다. 뭐라고요? 검사가 놀랍니다. 처음에 부모님한테 명예 빌리자고 한 건 제가 맞아요. 근데 그냥 정말 명의만 빌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아예 명의를 가로채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했어요. 계속하세요. 지은이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부모님 집을 가로채서 팔고 그 돈으로 도망가자고. 저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지은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거 미리 받는 것뿐이라고. 검사가 기록합니다. 그럼 김지은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야겠군요. 현재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잡히기 전에 먼저 도망갔어요. 돈 들고. 돈이요? 집 팔아서 받은 돈 2억 5천. 그거 다 지은이가 가지고 갔어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검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지은을 추적합니다.
그녀의 계좌를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검사님, 이거 좀 보세요. 뭡니까? 김지은 씨 계좌 내역인데요. 이도현 씨 명의로 받은 돈 2억 5천만 원이 입금된 다음 날 전액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어디로요?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현금으로 인출됐고요. 현재 위치는 출국 기록을 보니 한 달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아직 입국 기록은 없고요. 검사가 도현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도현 씨, 부인이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도현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몰랐어요. 지은이가 저한테는 잠깐 친정 간다고만. 당신은 완전히 이용당한 겁니다. 김지은 씨는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해서 부모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럴 리가. 지은이가 그럴 리가. 휴대폰 통화 기록도 조회해 봤는데 김지은 씨는 3개월 전부터 베트남의 한 남자와 계속 연락했습니다. 아마도 공범이거나. 남자요?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검사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입니다. 이건 지은이 대학 동창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저도 당한 거예요? 지은이한테? 그날 오후 원룸. 경찰이 만수 씨와 정자 씨를 찾아옵니다. 어르신, 사건에 새로운 전개가 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은이 모든 걸 계획했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을. 그럼 도현이도 속은 거예요? 정자 씨가 묻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도현 씨도 공범은 맞습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서류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가져간 건 김지은 씨입니다. 만수 씨는 복잡한 표정입니다. 그래도 도현이가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명의를 빌리자고 한 건 도현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도현 씨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김지은 씨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녀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가고 난 후 부부는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도현이도 피해자인 건가요? 피해자라고 할 순 없어요. 잘못은 분명히 했으니까. 다만, 이용당한 건 맞는 것 같소. 김지은 그 여자가 처음부터 노린 거지. 만수 씨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도현이가 마음이 약하지 않았다면, 돈에 탐욕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요. 맞아요. 그래도 지은이가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남편까지 이용해서. 나쁘지. 근데 우리 아들도 충분히 나빴어요. 우리를 속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2개월 후 법정에 도현이 섭니다. 수척해진 얼굴, 죄수복 차림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이도현은 부모를 기망하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그 돈을 부인에게 빼앗겼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사기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방청석에 만수 씨, 정자 씨, 수연이 앉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부인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도현이 고개를 듭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단 사회봉사 300시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5년 내에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도현을 바라봅니다. 피고인,
당신은 부모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이 고개를 숙입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 밖으로 도현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현이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도현은 개의치 않습니다. 만수 씨가 아들을 일으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본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있는 건 시간이 필요해. 정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도현아, 이제 제대로 살아야 한다. 네. 엄마, 아빠, 제가 꼭 갚을게요. 집도 되찾아 드릴게요. 집은 됐어. 이제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만수 씨가 말합니다. 그냥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야. 6개월 후. 도현은 작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 하루 10시간씩 일합니다. 도현 씨, 오늘 야근 가능해요? 네, 괜찮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합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그는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월 30만 원짜리 방. 화장실도 공용입니다. 책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습니다. 잔액 850만 원. 아직 멀었네. 그가 중얼거립니다. 부모님께 갚아야 할 돈은 2억 5천만 원. 집 팔아서 받은 돈입니다.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합니다. 이 속도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봉투를 내밉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도현아, 됐어. 너도 살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죠. 그리고 이건 제 월급에서 빼놓은 거니까 받으세요. 만수 씨가 봉투를 받습니다. 아들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일하는 손입니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면 잡생각 안 나거든요. 도현이 웃습니다. 예전에 그 허황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입니다. 도현이 돌아간 후 부부는 아들이 준 돈을 바라봅니다. 여보, 도현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보이긴 해요. 우리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만수 씨가 한참을 생각합니다. 용서는 이미 했소. 다만 믿음은 시간이 필요해요. 도현이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연기인지.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도 저렇게 매달 찾아오고 돈도 꼬박꼬박 주고. 진심인 것 같은데. 진심이길 바랄 뿐이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정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도 많이 늙었습니다. 1년 후. 도현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합니다. 이제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도현 반장님, 신입 교육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성실합니다. 지각한 적도 결근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신뢰합니다. 저축 통장 잔액 2,300만 원. 매달 꾸준히 모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부모님께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수 씨의 표정이 굳습니다. 대출?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제 명의로 받는 거고 이자도 낮아요. 그걸로 아버지 집 되찾으려고요. 도현아, 2억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랑 대출 합치면 가능해요. 물론 대출 이자는 제가 갚을 거고요.
정자 씨가 눈물을 닦습니다. 도현아, 됐어.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샀고 그 사람도 사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 집 아직 안 팔렸어요. 그 사람이 전세 놓고 있어요. 제가 연락해 봤더니 살 의향 있으면 팔 수도 있대요. 만수 씨와 정자 씨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도현아, 내 빚이 더 늘어나잖니.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집에서 사시는 게 보고 싶어요. 제가 빼앗은 집이잖아요. 제가 돌려드려야죠. 만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바보 같은 녀석. 2년 후, 도현은 결국 집을 되찾습니다. 회사 대출과 저축한 돈, 그리고 동생 수연의 도움으로. 형, 이건 내 몫이야. 받아. 수연이 5천만 원을 내밉니다. 수연아, 이건 너무 큰 돈이야. 형이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봤어. 형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우리 같이 해. 수연아. 그리고 형, 나도 사과받고 싶었어. 형이 부모님한테 한 일, 나한테도 상처였거든. 근데 형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나도 용서하고 싶어져. 도현이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만수 씨와 정자 씨는 다시 옛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정자 씨가 울먹입니다. 마당의 화단은 여전합니다. 만수 씨가 화단에 손을 대봅니다. 내가 심었던 장미가 아직도 있네. 도현이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돌려드렸어요. 도현아. 저는 앞으로도 매달 돈 갚을 거예요. 제 빚도 갚고 아버지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만수 씨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이제 됐어. 내가 이렇게 변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형, 그런데 형수는 소식 없어요? 수연이 묻습니다. 응. 지은이는 아직 못 잡았대. 베트남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돈은 다 썼을까요? 아마도. 2억 5천이면 그쪽에선 큰 돈이니까. 후유. 그 여자 정말. 그때 도현의 전화가 울립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이도현 씨. 저 형사 김영수입니다. 김지은 씨 잡았습니다. 네. 도현이 놀라 일어섭니다. 어디서 잡혔어요? 인천공항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다 잡혔어요. 내일 조사 있을 건데 이도현 씨도 참고인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모두가 도현을 바라봅니다. 지은이. 잡혔대요. 다음 날 경찰서. 지은이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쓱합니다. 김지은 씨, 왜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까? 돈이 떨어져서요. 2억 5천을 다 썼다고요? 네. 베트남에서 사업하다가 다 날렸어요. 형사가 코웃음을 칩니다. 당신 남편도 사업으로 망했는데 당신도 똑같네요. 지은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같이 있었다는 남자는요? 돈 떨어지니까 떠났어요. 애초에 돈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니까요. 당신도 이도현 씨 돈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은이 고개를 숙입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도현이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그 집안 재산이 탐났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까지 속였고요. 네. 후회하십니까? 지은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그녀가 말합니다. 후회해요.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실패해서 후회해요. 만약 성공했으면 후회 안 했을 거예요.
형사는 기가 찹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끝까지 반성이 없네요. 반성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미 저지른 일인데. 그래서 벌을 받는 겁니다. 2주 후 법정에 지은이 섭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피고인 김지은은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국외로 도피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피고인, 어려운 환경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자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계산적으로 냉정하게 타인을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가족을.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은이 끌려나갑니다. 방청석에 앉은 도현과 눈이 마주칩니다. 지은이 비웃듯 말합니다. 당신도 공범이었잖아요.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도현이 천천히 대답합니다. 나도 나빴어요. 그래서 지금 갚고 있어요. 평생 갚으면서 살 거예요. 근데 당신은 끝까지 변명만 하네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알아요? 부모님 신뢰, 동생 신뢰, 내 자존심. 다 잃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되찾고 있어요. 당신은 끝까지 아무것도 못 가질 거예요. 지은의 표정이 변합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3년 후. 만수 씨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줍니다. 7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정정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도현이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옵니다. 왔니? 오늘 뭐 가져왔어? 고등어 사왔어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부엌에서 정자 씨가 나옵니다. 도현아, 어서 와. 수연이도 곧 온대. 네, 어머니. 잠시 후 수연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만수 씨가 아이들을 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새 식구가 모입니다. 아니, 이제는 7식구입니다. 아버지, 건배하시죠. 도현이 잔을 듭니다. 뭘 건배해?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만수 씨가 잔을 듭니다. 그래. 정말 상상도 못했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죄송해요, 아버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요. 이제 그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정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잘 이겨냈어요. 집도 되찾고 도현이도 돌아오고. 그래요. 당신 덕분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이겨낸 거죠. 수연이 형을 바라봅니다. 형, 요즘 회사는 어때? 좋아. 다음 달에 과장 승진 얘기가 나왔어. 진짜요? 축하해, 형. 고맙다. 그리고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어. 3년만 더 있으면 완전히 끝나. 대단해, 형. 진짜.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웃습니다. 만수 씨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가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지. 집도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웃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식사 후 도현이 아버지와 단둘이 마당에 섭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정말 나쁜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 물려받을 생각까지 했어요. 만수 씨가 담배를 피웁니다. 알고 있었어. 네. 내 눈빛 보면 다 알아. 아버지가 바보야? 근데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냐 아니면 멈추냐지. 저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래. 그래서 벌을 받았고. 근데 넌 다시 일어섰어. 그게 중요한 거야.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포기 안 하셔서. 내가 언제 포기했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 근데 넌 내 아들이잖아. 아들은 버릴 수 없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납니다. 불 켜진 창문 너머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만수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믿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어요. 집도 잃으면 다시 살 수 있고요. 근데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구해요. 우리 가족은 한 번 무너졌어요. 욕심 때문에, 배신 때문에. 근데 다시 일어섰어요. 쉽지 않았어요. 3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알았어요. 진짜 탐욕스러운 건 돈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더라고요. 평생 쌓은 신뢰를 한순간에 잃은 아버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탐욕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사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10년을 두 얼굴로 살아온 며느리의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일 먼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밥상이었습니다.